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4.10 총선 패배 후 서울 마포갑에서 당선된 재선의 조정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22대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총선 백서 특위는 그동안 이번 총선 후보로 참여해 당선 또는 낙선한 당협위원장들과 당직자, 보좌관들은 물론 정부의 대통령실 관계자들까지 모두 면담해서 인터뷰를 했지만 당 비대위원장 겸 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총지휘한 한동훈 당대표 후보만 대면 인터뷰는 물론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도 불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선거의 전반적인 고전 속에서도 국힘의 험지로 불리는 서울 마포갑에서 당선된 조정훈 총선백서 특위위원장과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으로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상규 총선백서 특위위원은 총선백서 발표를 위한 한동훈 측의 협조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당대표 후보 4명 중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 등 3명은 총선백서의 적극적인 공개에 찬성하고 있으나 한동훈 측은 전당대회 전에 총선 백서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면서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총선 백서 특위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최근 SBS 라디오에 출연해 22대 총선 백서 작업이 실무적으로 마무리돼 조만간 발간 예정이라면서 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두루 인터뷰했다. 인터뷰에서 유일하게 빠진 이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당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빼고는 다 했다. 총선에 깊이 관여했고 핵심 관여자 중에 아마 유일하게 빠진 이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한 명이라면서 서면 질문지까지 보내드렸는데 아직 회신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 모두 동의하면 총선 백서를 다음 주라도 발표할 수 있다면서 백서 공개도 동의율이 75%까지는 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즉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나선 4명의 후보 중 한동훈 후보 1명만 전당대회 이전 총선 백서 공개를 반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조 의원은 총선 백서가 전당대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데 찍어야 할 마지막 도장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정훈 의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판세에 대해 어대한, 즉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면서 80만 명이 넘는 당원들이 지금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다면서 야구로 치면 지금 등판할 투수는 선발 투수는 아니다. 한 6, 7, 8회에 등판하는 중간개투 요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중간개투 요원에게 바라는 건 뭘까?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정부의 성공에 기여하는 것이라면서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해가면서 막았는데 최상병 특검을 앞으로 당대표가 될 수 있는 4명 중에 1명이 받았다. 검사 한동훈의 재등장이라고 말하면서 한동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표출했습니다. 또 총선백서 특위위원으로 총선백서 작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한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최근 잇따라 총선백서 공개를 촉구하면서 한동훈 측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상규 당협위원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당장이라도 총선 백서를 공개해야 국민의힘이 살아납니다. 총선 백서 특위의 모든 회의는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근거 없는 총선 백서에 대한 공정성 의심으로 국민의힘의 혁신을 막지 마십시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선거에 참여한 전국 당협위원장들, 당직자, 보좌진 등 모두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실도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오직 총선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을 사퇴한 한동훈 후보만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참여하지 않았기에 공정성도 의심하는 것입니다라고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어서 한동훈 후보 말씀대로 총선 백서가 이렇게까지 관심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 이번 총선 백서만 유독 관심이 많을까요? 그만큼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고 참패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없는 전당대회는 무의미합니다.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당당하다면 공개에 동의하십시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상규 당협위원장은 이어서 한동훈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요청드립니다. 뭐가 그리 무섭습니까? 백서에는 수많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피와 땀과 그리고 눈물이 들어있습니다. 4명의 후보 중 3명이 동의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계속 회피하지 말고 대답해 주십시오. 그럴 용기가 없다면 접근을 시켜서 백서를 공격하는 행위를 중단하십시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상규 특위백서위원은 또 한동훈 후보님 선거 패배의 아픔을 가진 원외 당협위원장 타운홀 미팅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문자와 관련해서 비정상적 전당대회 개입이나 당무 개입이라고 하셨죠.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집요하게 공격한 것을 기억하신다면 더더욱 총선 백서 면담 요청에 응해서 해명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선거 상황을 분명히 더 낫게 만들 수 있었음에도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는 말아야 이기는 정당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총선 패배로 지금까지 아파하는 당원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상규 특위위원은 또 한동훈 후보가 조정훈 의원의 총선 백서 공개 촉구에 대해서 백서를 가지고 정치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반발한 데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한동훈 후보님 백서를 가지고 정치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네요. 한동훈 후보가 총선 백서 위원장이었으면 이러한 의문에 그냥 넘어가셨겠습니까? 라면서 우리 당을 사랑하는 수천 명의 질문과 대답이 담겨있는 백서보다 한동훈 후보 개인의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선택적 소통은 자제해 주시죠 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는 또 한동훈 후보에게 한동훈 후보님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라고 하셨지요. 당원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은 선거에서 진 이유와 개선 방안입니다. 모든 내용은 총선 백서에 담겨 있습니다라면서 한동훈 후보께 공개적으로 질문드립니다. 당원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입니까? 라고 추궁했습니다. 이와 함께 총선 백서는 당정관계도 다루었습니다. 백서가 등장하기도 전에 이런 의혹이 터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님 지금이라도 백서 특위와 면담을 가지십시오. 당원과 국민께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상규 특위위원은 또 한동훈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총선 백서 공개에 동의하십시오. 이기는 정당이 되기 위해 쓴 총선 백서가 사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을 무시하는 해당행위입니다라면서 총선 백서 막는 자가 당의 혁신을 막는 자들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한편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의 최고위원 출마와 관련해서 후원회장을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맡았습니다.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은 이 총선 백서 문제와 관련해서 총선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기록적인 참패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국민과 당원들은 알 권리가 있다면서 다 쓴 총선 백서를 공개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분석행위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그 누구도 국민과 당원들의 알 권리를 포샵질하면 안 된다. 국민과 당원들은 총선 백서를 보고 당대표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온갖 압력으로 총선 백서 공개를 막는 일,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질하는 일, 지금 누가 하고 있는가라고 추궁했습니다. 여러분, 한동훈이란 사람은 가만히 보면 참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뭐냐면 자기가 문제가 된 어떤 일에 대해서 절대로 잘못했다 소리도 잘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그런 행태를 지금까지 계속 보여오고 있습니다. 가령 한동훈이 법무장관 때
많은 자유우파 국민들이 한동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것들을 지금 가만히 되돌아보면 대체로 어떤 일들이었느냐 하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한동훈이나 한동훈 개인 그 주변에 대해서 어떤 그런 비판을 하거나 지적을 하면 그에 대해서 반격하는 행태로 답변했는데 그 답변이 국민들로 봐서는 시원한 그렇게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그 함량미들 국회의원들에게 쏘아붙이는 그런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한동훈이 공인으로서 정말 중요한 문제, 예를 들어서 과거 검사 시절에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리하게 수사해서 사법 처리한 게 법원에서 전부 무죄로 나온 그런 사건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총선 실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자기가 직간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해서는 거의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지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그렇게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 총선 백서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총선 백서 작업과 관련해서 당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총선 백서 특위의 면담에 응해서 답변을 했고, 심지어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면담에서 그 의견들을 말했는데, 중요한 사람 중에 딱 한 명, 한동훈만 총선 백서 특위의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고, 심지어 직접 만나서 대답하기가 그렇다면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서면 질문지를 보냈는데도 일절 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고 나서 그 바로 4.10 총선 패배의 가장 큰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당시 비대위원장 겸 선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이 지금 당대표로 나와서 이런저런 또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 상황,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한동훈이 만약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다면 지금 아직 거의 3년이나 남은 윤석열 정부에서 당정관계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며 넓은 의미의 자유우파나 보수우파의 단결과 다음 대선을 향해서 같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많은 자유우파 보수우파 국민들, 특히 그가 법무장관 시절 상당히 한동훈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냈던 국민들 중에도 상당수가 한동훈의 실체를 지금 알게 되면서 한동훈을 속말로 손절하고 한동훈이 당대표나 다음 대선 후보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대구시장, 경북지사, 그리고 춘천권의 전 시도지사가 모두 다른 당대표 후보들은 만나면서도 한동훈과의 만남은 모두 거부했겠습니까? 그런 심각한 문제를 지금 한동훈이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많지는 않지만 아직도 한동훈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도대체 한동훈을 명색이 자유우파나 보수우파로 스스로 생각하면서 저런 한동훈을 계속 지지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